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남니. 네, 평양남자 김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쉽게 끝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월드컵 네. 종국 씨가 포르투갈전에 대해서 거의 맞췄잖아요. 저는 왠지 이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그때 영상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죠. 올려놓고도 썸네일에 뭐 8강 가자 막 이렇게 해놨는데 해놓고도 좀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16강 안 되면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그쵸. 막 그랬는데 와 포르투갈 이기는 거 보니까 갑자기 내 남편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맞히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응원도 또 엄청 했잖아요. 그러게요. 전 뭐 이길 걸 확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대표팀이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 포르투갈전도 승산이 있다. 충분히 난 응원하고 싶다 해서 열심히 응원했는데 실제로 마지막 연장전까지 막 왠지 들어갈 것 같아 막 응원하다가 딱 득점이 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제 믿음이 이제 딱 그게 결과로 보여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1대1이 되고 추가 시간 어쨌든 넘어가니까 후반전 추가 시간 이제 경기 추가 시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1대1 무승부로 끝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무승부로 끝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가 16강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 시간에 눈을 감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있다가 정국 씨가 막 소리 지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넣었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와 진짜 그건 정말 레전드. 진짜 믿기지도 않아요. 월드컵 역사에 정말 기록돼야 될 한 페이지로 기록돼야 될 만한 골이 나왔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정국 씨 말이 더 멋있었어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다. 우리는 실력이 그만큼 충분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우린 그만큼 올라온 거다. 세계적인 축구로 올라온 거다. 진짜. 그 포르투갈전이 있었던 날도 치킨집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사실 치킨집에서는 12시에 경기가 시작이 되니까 저보고 좀 이제 시간을 좀 더 이제 연장해서 해달라 해가지고 1시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주문량이 정말 와 그냥 일반 금요일보다 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저조하더라고요. 치킨 주문량이. 저의 시청을 안 하시려는 안 하고 그냥 자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네요. 포기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다. 저희 영상의 댓글에도 보면 적지 않았잖아요. 그런 글들이 이번 월드컵은 이제 못 간다 16강 다음을 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국 씨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북한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밤새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그렇게 막 우리 대표팀 그렇게 쉽게 믿음을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끝까지 응원해줘야지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래가지고 맞지 그 말이 맞지 막 그런 마음으로 응원했던 포르투갈 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요. 네,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주저앉아 우는데 진짜 같이 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너무 막 컷컷이 막 찡하고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6강 경기도 브라질하고 경기도 너무나도 잘 싸웠어요. 이거는 뭐 보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도 아니고 아쉽지만 잘 싸웠다. 포르투갈전에서 너무 정말 모든 힘을 깡그리 쏟아부어서 뛰었으니까 저는 브라질 경기 선수들이 마지막에 한 점 회복한 것도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포르투갈전에서 그렇게까지 체력을 쏟고 회복되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틀 쉬고 그렇게 그 경기 또 나온다는 거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의지이다. 정말 국가대표니까 가능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잘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 영상을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응원했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 손흥민 주장은 물론이고 황희찬 선수부터 시작해서 김진수 선수, 김민재 선수, 조규성 선수 저는 그 질문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가대표팀이 누가 제일 잘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못 뽑겠어요. 다 잘했어요. 너무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선수들이 그 경기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우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제 또 그 선수들 12번의 선수가 돼서 정말 목 터지게 대한민국을 외치는 응원하는 사람들
그걸 보니까 내가 진짜 이 나라에 온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정말 그때 느꼈어요. 저렇게 16강에 당당히 올라가는 나라의 국민이 된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걸 많이 느꼈고, 카타르 월드컵의 16강이 원정 월드컵에서 16강이 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또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맞아요. 아시아에서 세 개 국가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대단하고, 카타르 월드컵은 솔직히 첫 시작부터 한국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 네. 월드컵 개막식 때부터 BTS 정국 씨가 그렇죠. 네. BTS 정국 씨가 네, 뭐 공연을 했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네. BTS 정국 씨를 공연에 이제 초대하겠다고 카타르에서 법까지 바꿨대요. 진짜요? 네. 왜요? 그걸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까지 바꾸고 막 그 정도로 이제 엄청 BTS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쵸. 그리고 정국 씨가 그 카타르에 가서 국빈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보게 되면 현대 자동차라든가 맞아, 광고 맞아요. 당당히 그 세계 월드컵에 딱 광고를 이제 하고 있는 그렇죠. 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네, 정말 국뽕이 차오른다. 그런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을 방영을 하긴 했대요. 이번 월드컵을. 네. 뭐 어떤 경기만 골라가지고 이제 선별을 해서 방영은 했는데 개막식 때 BTS 정국 씨의 정국님의 공연도 이제 좀 삭제가 됐고 한국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는 또 상영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한국이 진 거는 방영해 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야비하다. 진짜 그런 거 잘하잖아요, 북한이. 브라질이랑 진 것만 상영하고 아마도 가나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방영해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광고도 되게 희미하게 처리를 했대요.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월드컵 중계권, 중계료? 얼마인지 아세요? 돈을 내야, 네,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가서 촬영도 하고, 저희 이런 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글쎄요. 국가적 차원에서 내야 하는 돈이라서 좀 그렇죠. 엄청 크지 않을까요? 몇백만 달러 훨씬 넘을 것 같긴 하는데. 훨씬 넘죠. 네. 몇 천만 달러? 그쵸. 천 단위더라고요. 9,200만 달러래요. 이번 월드컵 중계권 가격. 네, 가격이 이제 9,200만 달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거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3사가 나눠서 낸대요. SBS, MBC, KBS가. 그렇죠. 그쪽으로만 생중계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3사가 나눠서 내가지고 이제 생중계를 해서 한반도 월드컵 중계권을 따온대요. 한반도 월드컵 중계권.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까지 가능한 거죠. 한반도니까. 그렇게 가져오는데 북한에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 MBC 생중계하는 걸 가져다 본다던가 SBS나 KBS 생중계하는 걸 가져다 봐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나운서 한국말 다 하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그냥 피파에다 이제 위임을 한 거예요. 그게 맡긴 거죠, 한마디로. 우리 그냥 한반도 중계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너네가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피파가 또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이라는 곳에다가 위임을 했대요. 북한의 어떤 중계권 이런 거 볼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이 요청을 하면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에 요청을 하면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중계하는 것들은 다 한국에서 촬영된 거를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쪽에다가 이제 갖다 주면 그거를 이제 북한이 요청을 한대요. 우리 이거 좀 내보내게 좀 달라. 그러면 인도적 차원에서 무료로 그냥 제공을 해준대요. 그래서 올림픽도 경기가 이제 방영이 되고 북한 안에서 그거를 이제 북한은 갔다가 자체 또 북한에도 축구 해설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해설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가릴 건데. 거 가리고. 그쵸. 그걸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북한에 있을 때 그거 못 느꼈어요? 일반 어떤 영상의 화질, 보도라든가 뉴스 나오던 화질이랑 경기 화질, 국제 경기 화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못 느꼈어요. 그걸 왜 못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게 밝아요, 색이. 예전에 전에 뉴스라든가 북한 안에서 자체로 제작되는 영상들은 좀,
약간 빨간색인데 뭔가 무슨 말인지 차가운 알겠다. 빨간색 같은 느낌? 약간 좀 더 다크한 빨간색? 뭐 그렇게 가는데 그 국제 경기 영상 되게 컬러풀해요. 밝고 막 화면이. 그래서 그때 아빠가 그랬었거든요. 저거는 우리가 촬영 못한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촬영을 못하고 저거 이제 남조선에서 촬영해 오는 걸 우리가 몰래 갖다 쓰는 거다.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그래도 옆에 있는 그 남조선이 잘 살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제 경기도 볼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했던 얘기로는 뭐 중국이나 좀 가까운 나라는 북한이 직접 가서 촬영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멀리 있는 나라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촬영해 온 거를 갖다가 쓰고 뭐 그대로 방영하고 뭐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결국엔 한국에서 촬영해 온 걸 무료로 갖다 쓰는 거죠. 한국에서 그냥 이제 봐라. 뭐 덤포의적인 차원에서 네, 그리고 또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양보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참 그것도 너무 놀라웠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월드컵 실시간 중계잖아요, 여기는. 네. 실력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방송 기술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아니, 너무 놀라웠던 게, 선수 공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쵸. 해설하시는 분들이 막 저희는 그 등번호도 잘 안 보이는데 뭐 공을 뭐 누가 받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막 외국 선수들 이름까지도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쭉 말씀하셔갖고 뭐 저거 어떻게 알지? 공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그러게요. 솔직히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앵글을 잡으면은 그쵸. 저기 누군지도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뭐 매번 뭐 그렇게 등번호를 보여주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황희찬에게서 뭐 김진수 뭐 그쵸. 손흥민 이러면서. 우리 선수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외국 선수들의 이름까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 해설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외국 축구 보면서 그런 생각은 조금 하긴 했었어요. 해설은 저 축구 선수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나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냥 그게 그걸 생중계로 아예 딱 그렇게 하는 생중계로 그렇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한다는 거는 뭔가 기계적인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막 공이 갈 때마다 그 해설진들의 그 모니터에는 이름이 탁탁탁 따라다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에도 너무 멋있었어요. 경기 하는 동안에는 정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정신으로 미친 듯이 그렇게 볼을 차고 그러다가도 경기가 딱 끝나니까 딱 서로 포옹하고 고생했다. 그러고 이제 서로 브라질 선수랑 이강인 선수랑 이제 그 유니폼 교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트넘에서 뛰는 선수가 브라질 그 편에 있어가지고 서로 막 포옹하면서 고생했다. 그게 정말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 뭐 되게 멋있죠, 그럴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막 만났어. 지면 막 씩씩댈 것 같은데 막. 지면 막 너 다시 안 봐 막 이럴 것 같은데. 다음번에 보자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역시 어떤 국제적인 무대를 누비고 있는 스포츠 선수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매번 놀라운 거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결코 이제는 한국이에요. 기울지가 않는다. 그걸 떠나서 이제는 당당히 반열에 올라섰다. 그래서 뭐, 항상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32강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네. 이번에 정말 기쁘게도 16강에도 또 올라와줬고 본선은 계속 들어갔대요. 한국이. 맞아요. 네. 앞으로 뭐 16강에도 계속 올라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본선에 한 2010년인가? 그때 한번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브라질하고 해가지고 1대2를 지고 포르투갈하고 0대7로 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한국은 올라왔었고 맞아요. 그때 16강에 올라왔었고 북한이 3패 했던 걸로 그렇죠. 네. 득점 딱 하나 브라질 상대로 하나. 네. 그리고 한국은 그때 16강 올라오고 이제 이번에 또 12년 만에 16강 또 올라오고 어쨌든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상한 게 축구를 사랑하는 열기, 전 국민적인 열기라든가 축구에 대한 어떤 축구 잘하잖아요. 그래도 북한 선수들도 보게 되면 그 북한 주민들도 축구 진짜 좋아하잖아요. 뭐 거의 뭐 브라질도 잘하는 이유가 워낙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들 그런 맞아요. 건데
북한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어떤 실력은, 국제적인 경기에서 나타나는 실력은 너무 저조하다. 그에 비해서. 국가가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참 너무 안타깝고, 그냥 이번 월드컵 뭐 매번 그렇겠지만 어쨌든 북한도 언젠가는 좀 제대로 잘 싸웠다. 우리 선수들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어쨌든 너무너무 잘 싸웠고, 네,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웠다고 한 번씩 다 이제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